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5 지방자치행정론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 소개하는 내용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우리가 16주 동안, 15주 동안 담당하게 될 지방자치행정론에 대한 강의 소개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행정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공동체 행정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체 강의 진행, 그리고 강의 목표, 강의 평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행정론이란, 그래서 저는 행정학을 이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노란 세모가 정부 부분입니다. 그리고 녹색 원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고요. 이 바깥에는 세계라고 봤을 때 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겠죠. 약 예산으로는 30% 쓰는데 정부 부분이 있고 바깥에 시장 부분하고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건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있다. 그중에서 행정학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렇게 배우는 것인데 정부는 다시 국가 전체를 통괄하는 중앙정부와 이 특정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분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이거는 규제 완화, 규제 강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바깥에 시민사회가 있는데 시민사회하고는 어떻게 시민 참여를 증대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행정학이다. 그래서 행정학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장치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있다. 이 정부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이 강제력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시장은 완전 자유죠. 그런데 이윤을 추구합니다. 시민사회도 자유인데 이윤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되겠죠. 이러한 세 주체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거버넌스고 이것은 대외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왔는데 대외적 관계하고도 영향을 미쳐서 대외적으로는 정부와 개방화, 세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국가의 통치작용 가운데 입법, 사법을 제외한 서구적 개념이죠. 그래서 공제한다를 빼고 입법, 사회를 빼고 나머지는 다 행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행정이란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기초한 강제력 또는 공권력을 기초로 공익을 실현하는 행위다. 그래서 시장과 다르게 뭐예요? 시장과 다르게 강제력이 작동하고 시장과 다르게 공익을 추구하고 시민사회하고는 강제력이 차이가 나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기초한 강제력을 기초로 공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행정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학의 범위는 이런 공익을 실현하는 행위로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을 뽑아야 되고 돈을 관리해야 되고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지방 수준에서는 지방자치 행정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ocal autonomy라고 하는 지방자치. 옛날에 이거를 지방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탑다운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SICKK 그렇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는 게 행정인데 비해서 아니야. 어? 내가 스스로 할 거야.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이제 제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이게 어터너미 자치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지방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죠. 지방의 행정은 주민이 지방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하니까 이게 대리죠, 대리.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저는 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지역의 주민이
자치조직,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또 정책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자치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 자치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입법과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지방세, 세금을 걷어야 되고 사법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같이 연방제국가에서는 스테이트 수준에서 사법권이 작동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법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치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로 크게 분리가 되는데 단체 자치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단체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거예요. 탑다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는 밑에서부터 올라 주민 스스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바텀업, 셀프 오토노미 이렇게 하고 그거는 수업 시간에 또 자세히 다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목이 지방자치 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통괄한다. 그래서 그 1992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기 이전에는 다 지방행정이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시키는 거 하는 게 그죠? 공무원이 하는 걸 지방행정이라고 하죠. 반면에 1992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로는 스스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스스로 선택을 통해 자기 조직을 자치조직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을 지방자치라고. 그래서 자치 그러면 정치적인 속성이 강하고 행정 그러면 경영적인 속성이 강하다. 그 특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지방자치 행정을 공동체 행정으로 강의를 하느냐? 기존의 지방자치 행정론이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서구 이론을 베끼기에 바쁘고 서구 사례 중심으로 기존의 지방자치론 교과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한국의 사례를 쓰고 한국에 맞는 그러한 지방자치 행정으로 바꾸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 지방자치 행정론은 법률 중심의 모든 것이 다 지방자치법 해설하는 그럼 이건 뭐 법과대학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지방자치법 해설하고 끝나는 그런 지방자치 행정론이 아니라 정말 대학생의 관점에서 또는 대학원생의 관점에서 생활과 직결된 지방자치가 내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지방자치 행정론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한국적 맥락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 이슈를 연구하는 것이 공동체 행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현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생의 입장에서는 대덕구나 대전시의 정책, 지방자치 정책을 가지고 하나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하는 이론 탐색. 탑다운이 아니고 아까 주민자치를 바텀업 상향식 접근하는 것. 자치의 본질은 셀프 autonomy, 셀프 가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을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볼 때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지방자치보다는 자발적 결사체, voluntary association.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적 수준으로 좀 지방자치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공동체가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정부, 시장, 시민단체가 되는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너무 발달하지 못했는데 시민사회를 발달시켜서 행정, 지방, 정부하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그러한 지방자치 행정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체 행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자유와 경쟁 그리고 이윤 추구를 통해서 효율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시장의 역할이 큽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시장 실패, 빈익빈, 부익부, 강자, 독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정부고 정부는 강제력, 공권력에 기초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 시장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죠. 강제적으로. 그래서 정부의 역할도 있는데 이 정부도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고 만드는 건 아니고 정부의 실패가 있어요. 정경유착이라든지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시대 추구행위라고 해요.
또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나 1984를 보면은 인간을 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으로 감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단점들. 그래서 바람직한 모형은 저는 정부의 강제성을 줄이고 공동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생활 공동체 또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시민의식 또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너무 미약한 실정이라 저는 이런 공동체 행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이니까요. 전체 강의 진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와 관련된 것, 자발적 공동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학교도 미션 스쿨이니까 성경적 공동체, 뭐 다른 종교적인 관점도 봐야겠지만 저는 성경적인 측면에서 한번 한 시간 살펴보고 공동체 자체의 비전은 맨 마지막에 제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가?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해외 사례, 국내 사례는 어떠한가? 공동체 자체의 비전 이런 것들이 전체 15주 강의 중에 한 5주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지방자치 행정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10주를 하는데 제가 교육자치하고 경찰자치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존 지방자치론에서는 교육자치, 지방자치 다루지 않는데 저는 이런 것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 전체 진행 방법은 제가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립드 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먼저 보고 제가 예상 질문을 각 주별 질문을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 수업은 이러한 질의응답으로 제가 그날 응답할 사람 무작위 제가 빙고 판을 가져올 거예요. 무작위로 저하고 공공경제론 수업을 하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대답하면 인센티브를 드리고 응답하지 못하면 페널티에 감점을 드립니다. 이게 행정이에요. 이게 이 수업이 돌아가게 하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디스인센티브로서의 페널티를 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유튜브에 어시농 어리석은 시골 농부예요. 그 약자 어시농을 치시고 가서 2025 지방자치론 강의를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수업 목표는 인간의 공동체 형성 이유, 공동체 자치의 의미와 중요성, 지방자치의 이론과 현실, 그리고 대전시 대덕구의 지방자치를 조사, 이건 과제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의 공동체 자치에 대해서도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업 평가가 제일 중요한데 기말고사 40점으로 돼 있죠. 중간고사 20점, 그리고 출석 20점, 프로젝트. 예전에 프로젝트 30점, 기말고사 30점을 해봤는데 이 프로젝트의 점수를 많이 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못 봤더라도 기말고사에 엎어치게 하도록 다시 돌아갔어요.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 40점 하는 것으로 하겠고 교재는 여러분 사실 필요 없어요. 이 교재도 10년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하고 좀 많이 뒤떨어져서 제가 강의한 강의 자료 올려놓은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성경 말씀을 좀 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참고하라고 여러분들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수를 많이 받고 싶으면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또 내용적으로 알고 싶으면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여러분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잘하면 제가 또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영강 첫 번째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인트로덕션 소개하는 강의로서의 첫 번째 강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강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제 1강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